네, 한 주간의 스포츠계 이슈를 살펴보는 클릭 스포츠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출전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과정은 예상대로 험난한 것 같습니다. 남북 실무 접촉은 일단 결렬이 됐고요. 남북 단일팀 구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시밭길인 것 같습니다. 실무 접촉 일단 결렬이 됐고요. 예. 왜 결렬됐느냐 했을 때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컸겠죠. 예, 이 비용 문제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용 문제 플러스 경제적인 지원까지 아마 그 북한 쪽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 쪽에서 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면서 경제적인 대가나 비용 문제를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북한도 잘 알고 있죠. 아시안 게임의 그 흥행을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 그리고 미녀 응원단의 참가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시안 게임 성공을 위해서 선수단은 물론이고 미녀 응원단까지 보내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북한 측의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처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 보내겠다고 했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응원단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응원단, 미녀 응원단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호 씨도 취재를 했었죠, 당시에 YTN 스포츠 팀에서 그 당시에 화면이 좀 준비됐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생생한 화면을 좀 보면서 미녀 응원단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지금 장면인가요? 2003년 대구에서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때 미녀응원단 얘기인데요. 미녀응원단이 미녀 응원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버스를 세우고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이 현수막을 보호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당시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사진이 인쇄된 플랜카드가 비에 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 미녀 응원단들이 어떻게 이 장군님의 사진을 비에 젖게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플랜카드를 떼어내서 곱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저 사건이 보도도 많이 됐었죠. 보도가 많이 됐었고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녀 응원단의 그 20대 초반 또 10대 후반의 발랄한 모습과 미모로 그들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었었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다가왔었는데 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우리와 똑같은 외모이고 20대 초반의 어떤 발랄한 모습이지만 사상적으로 또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무장된 모습을 저 플랜카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그 충격적으로 다가온 모습이었었고요. 미녀응원단의 외모와 이 머릿속에 숨겨진 그 사상적인 무장들 한번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취재하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눠봤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미녀 응원단이 규율도 강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경직된 그런 규칙 같은 게 상당히 많다고도 좀 들었는데요. 생활하는 모습 보면 어땠습니까? 저 모습을 봤을 때요.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훈련 받은 대로 나오는 어떤 그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지고 받은 느낌으로는 미녀원단의 그 플랜카드를 고의 접는 그런 그 행동들은 완전히 그 자발적이고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굳게 일어나는 행동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랫동안의 그 사상교육을 통해서 무장된 그들의 그 이념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겉모습은 우리와 같지만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 체제에서 살아왔던 어떤 벽이 느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이 북한에서 이제 응원단과 선수단이 올 때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임원들도 있죠. 근데 그 임원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그 한국 국내에서의 생활을 일종의 이제 감시하는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때 이 취재하면서 나눴던 질문 내용을 2년 뒤에 제가 이제 북한 금강산에 취재하러 갔을 때에
저를 안내했던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남한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나눴던 얘기들, 질문받은 내용들을 그들은 따로 이 보관을 해가지고 예. 기록할 정도로 치밀한 게 준비를 하고서 남한 쪽에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해지는 내용 들으면 뭐 인터뷰 연습도 상당히 이제 장시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녀 응원단이 남한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대회 성공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인 면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미녀 응원단만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아시안 게임이나 유니버시아 같은 정도의 대회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미녀 응원단이 참여함으로 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관심을 모으게 되는 집중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미녀 응원단이 계속 화제가 돼가지고 매일 톱 뉴스에 오를 정도로 미녀 응원단 자체에 매몰이 돼버렸었거든요. 이런 것은 그 대회 자체, 그 대회의 경기력이나 아니면 그 선수들의 초점이 빗나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북한의 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이렇게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종목, 그러니까 역도나 유도, 체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참가함으로 해서 대회의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미녀 응원단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제 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체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인천시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죠?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 형식은 이제 그들이 오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의 그 스포츠를 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이 아시안 게임에 이제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개막일이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 개회식 입장권 판매율이 12%에 불과합니다. 이제 7월 11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일부 비인기 종목에서는 입장권이 단 한 장도 팔리지 않은 경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천시와 이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시안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흥행 카드를 만들어야지 되고 역대 우리가 개최했던 대회에서 이 흥행 카드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제 북한 카드, 미녀 응원단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을 초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제 관리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아시안 게임의 흥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가가 우선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개막식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요. 그러니까 남북이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봐야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대한체육회에서 이 남북 단일팀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기자회견을 이제 발표했거든요. 체육계에서는 이 남북 단일팀에 대한 불만이 많이 그동안 내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남북 단일팀 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워낙 결정이 결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남북 단일팀이 성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잘하는 선수 위주로 팀을 구성해야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잘하는 선수 위주가 아니라 남북이 동수로 선수를 구성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메달권에 근접한 선수인데도 본의 아니게 출전 티켓을 박탈당하는 이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선수를 구성하고 한 2배수 정도로 구성하고 훈련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그 정예 엔트리를 뽑아야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5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남북 단일팀 구성이 타결이 되다 보면은 체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었는데 어제 대한체육회에서 처음으로 이 정부 쪽에다가 이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시점은 지나갔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게임 놓고 지금 알쏭달쏭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녀 응원단이 9월에 한국에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축구 대표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전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제 물러난 상황이고요. 후임 감독 선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임 감독을 지금 축구협회에서 선임 와중에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은 이제 추측성 보도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 후보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성적이 좋다 보니까 많은 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너무 일찍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이 실패를 한 것도 한국 축구로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황선홍 감독도 홍명보 감독과 거의 비슷한 연배의 비슷한 커리어이거든요. 예. 이러면서 홍명보 감독의 이 교훈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또 다시 황선홍 감독을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감독의 눈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그 실험이나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을 마친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도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외국인 감독들 보면 되게 4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3, 4년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외국의 그 유명 감독들의 어떤 실험하는 그런 팀이 아니죠. 예. 때문에 우리 외국인 감독 영입하겠다는 거는 노련하고 검증되고 그리고 본선 무대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검증된 분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거지.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에 대한 향수가 좀 짙게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대표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 감독을 기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론 인물을 찾는 것도 힘들겠지만 예. 비용 문제다 결국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비용문도 이 축구협회가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제 그 짜여져 있겠죠. 예. 그 짜여진 예산을 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대표팀에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대표팀의 이 팀 컬러를 봐서 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비용 지출보다는 포커스를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성과에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황선홍 감독 거론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여러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에 사령탑을 맡아야 될지 좀 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감독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놓고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예. 선수들 각자가 뛸 수 있는 최선의 그 베스트 플레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국 축구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지더라도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선수들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예. 이런 능력이 탁월한 분이 우리 대표팀의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음을 살 수 있는 감독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